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다이저스트 강태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더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떤 그 밑에 단,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3D 모델링에 관련된 그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걸 여기 이제 그 솔리드 모델링, 디자인 베이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들으신 분들 중에 그 실제로 이제 그 일부에 이게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는지, 이게 실제 어떤 기능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지 좀 알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히스토리도 좀 약간 얘기를 할 겸 좀 재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일단 첫 번째 재료. 네. 컴퓨터 그래픽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우리 이제 그 세계에서는 대부예요, 대부. 어느 분이냐 하면 이반 서더랜드라는 분입니다. 박사님인데 상당히 선도적인 연구를 하셨어요. 이 그래픽에 관련된 선도적인 연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도했던 게 뭐였냐면 어, 텍스트로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의 어떤 화면,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거를 좀 그래픽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잡아서 끌 수도 있고 그래브 앤 드롭을 할 수도 있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이제 박사 과정에서 개발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스케치패드예요. 이게 얼마나 선도적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스케치패드. 아, 유튜브로 직접 보는 게 낫겠죠? 모든 거는 다 유튜브로 통하니까. 스케치패드. 이반. 여기 바로 나오네요. 얼마나 유명하면. 데모가 아예 떠 있네요. 이게 언제였죠? 이게 1960년대 거에 아마 이게 62년도. 어마무시하죠. 이때 이제 이걸 구현을 했다 이런 건데 이때는 컴퓨터 랭귀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자연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뭐 그 세련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셈블리 기계어. 그걸 이용해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떤 기계어는 머신마다 또 틀려요.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머신에 있는 매뉴얼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개념을 구현을 하신 거죠. 지나갈게요. 쭉 지나가겠습니다. 저게 포인트예요. 좀 더 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이분인데 화면을 좀 가까이 볼게요. 줌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포인터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보이시나요? 참고로 저거는 그 레스터도 아니고 픽셀 그 레스터하고 이제 벡터라는 개념인데 컴퓨터 그래픽에 레스터는 이제 픽셀로 표현돼요. 저거는 얘하고 얘를 그릴 때 요 사이 이제 픽셀로 표현되는 그 공식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벡터라고 하죠. 벡터로 그린 거예요. 벡터. 그러니까 벡터 자료 구조를 그 코딩을 한 거예요. 이분은. 계속 설명을 하는 거 좀 약간 들어보죠. 스킵하면서. 벌텍스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잖아요. 드래그도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요즘 시대에도 사실 컴퓨터 학과 나와서 이걸 직접 구현을 해보라고 하면 맨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라이브러리 하나도 없고 이걸 해보라고 하면 아마 몇 명이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네, 서클도 구리고요. 계속 지나갈게요. 예, 피자 생겼네요. 그쵸? 네, 지나갈게요. 예, 글자도 그 다음에 스케일, 로테이션 계속 넘어갈게요. 예, 뭐 구조 같은 것도 만들고, 네, 예, 줌 아웃, 줌인, 예, 예, 무슨 우주 같죠? 스페이스 같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토캐드 제일 처음 해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토캐드 이제 제가 이제 9인가 예, 버전을 제일 처음 해봤을 때 뭐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계속 줌인을 하니까 안에 이제 그때 모델이 이런 와이어프레임이었는데 그 콜롬비아 그 우주 왕복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계속 줌인하니까 거기에 파트가 나오고 뭐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때 컴퓨터 그래픽에 빠졌었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원조예요, 원조 이분이. 그리고 3D를 구현을 하셨어요. 예, 3D를 렌더링 해주는 거. 예, 돌아가죠?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컴퓨터 그래픽의 모든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이분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에서 이제 헤드셋 마운트 사용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나온 오클러스 리프트 그런 거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이분이 처음으로 고안을 하셔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완전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네, 제가 미국으로 갔었을 때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예, 지금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여기서 이제 시작된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어떤 파워, 와 이거를 할 수 있네.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각각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으로 뻗어 나가요. 이게 기계 쪽, 그 다음에 건설 쪽, 건축 쪽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사적인 CAD 엔진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옛날에 썼던 책이 있어요. BIM 프린시플이라고 BIM 원리라는 책이에요. 제 웹사이트 이름하고 똑같죠. 예, 여기 보면 제 웹사이트 BIM 프린시플. 제가 참고로 이 웹사이트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요. 여기 보면 구글에서 유지보수를 종료했어요. 이거는 구글 사이트가 유지보수 종료된 거 아시죠? 네. 구글 사이트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사이트로 바뀌었어요. 이게 리뉴얼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예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BIM 프린시플 필로소피라고 해서 BIM 프린시플 블로그 spot.com 예,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여기 이제 BIM 원리 이 책이에요. 예, 2011년도에 출판했어요. 예, 이것도 참 뭐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거는 시간 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을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겸임 교수, 연구 교수 있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썼던 내용인데, 그걸 또 특별하게 추천을 해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제 빛을 보게 됐던, 예, 그 책입니다. 예, 예, 그분이 누군지는 나중에 제가 다음 뭐 시간이나 했을 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BIM 쪽에 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어쨌든,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예, 분입니다. 이 이반 서럴랜드라는 분이 이제 이런 모델링 디자인 같은 거를 컨셉을 이제 완전히 이제 활짝 열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수직
뭐 공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제약 조건도 막 걸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캐드 엔진, 캐드에서 다 사용하던 펑션들이 개념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 렌더링이 안 됐죠. 지금 아까 보시면 물론 1960년대 이 컴퓨팅 파워로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건 대단한 거지만 렌더링이 안 됐잖아요. 쉐이딩이 없잖아요. 쉐이딩이. 그러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쉐이딩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 표면이 쉐이딩이 안 돼 있으면 얘를 가지고 이 표면을 어떤 연산을 필요할 때, 뭐 예를 들면 구조 해석이 필요할 때, 뭐 아니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음, 물리적으로 계산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예.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와이어프레임에서는 이거 불가능해요. 그쵸? 내가 어떤 객체를 뒀을 때 이렇게 위에 서 이런 식으로 예 물리 법칙이 계산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와이어프레임은 그냥 텅 비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가능할까요?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래서 이걸 고민했어요. 아 이게 쉐이딩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이런 걸 계산하는 이런 어떤 서페이스 위에 이제 이게 이제 충돌 계산이죠.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때부터 이제 그 쪽에 있는 수학자들이 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노멀 벡터, 법선 벡터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선 벡터가 뭐냐면 어떤 이런 어떤 서페이스가 있다고 치죠. 네, 이런 서페이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서페이스에 볼텍스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에서 이 세 개의 어떤 볼텍스에 있는 요 이제 그 벡터죠. 이 벡터를 이용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이 법선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얘에 대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 벡터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수 있는 벡터에 대한 순서가 결정이 되니까 속도가 결정될 수 있잖아요. 결정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서페이스의 이쪽 방향 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반대로 뒤집혀져 있으면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계산이 될 수 있잖아요. 법선 벡터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벡터 A하고 벡터 B를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이쪽 방향의 벡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에 대한 벌텍스 순서가 V1, V2, V3가 돼 있고 V1에서 V2를 빼고 그 다음에 V3에서 V2를 빼면은 벡터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이 순서로 곱해버리면 이쪽이 나오고 반대 순서로 곱하면 이쪽이 나와요. 그러면 서페이스에 대한 그, 그 어떤 그 표면을 표현할 때 이게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표현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그러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얘가 이제 이 면이 바깥으로 나오는 면인지 안쪽으로 이제 표현된 면인지 어떻게 자료 구조를 표현하지? 그쵸? 그리고 특히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면인데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런 사물들은 상당히 많이 봐요. 보면 구멍 뚫려 있죠. 네. 면인데 여기 이제 면이 조금 있고 안에 구멍이 커다랗게 뚫려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도 이제 법선 벡터를 이용하면 표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 방향의 면에 대한 볼텍스 1, 2, 3 이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볼텍스 또 따로
이쪽 방향으로 자료 구조를 배열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돌려져 있으니까 벡터 v1, v2를 계산한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이쪽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반대쪽으로 배열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벡터 1, 벡터 2를 계산을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법선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 법선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 면을 색칠해 주고 안쪽 법선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 면을 색칠을 안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물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런 어떤 계산들. 이런 객체가 가상적으로 얘를 이제 뚫고 지나갈 때 이쪽으로는 못 뚫고 지나가게끔 막고 계산을 할 때 그걸 아예 막는 거죠. 무브를 못하게. 그리고 이쪽은 무브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그런 연산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자료 구조를 좀 더 쉽게 배열로 말고 이 벌텍스를 중복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벌텍스에서 이 에이지를 각각 방문하게 하고 반대로도 방문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요 안에 있는 것도 탐색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 렌더링 할 때 사용하는 트라이앵글 메쉬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 구조를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그 유명한 윙드 에지 구조죠. 네. 컴퓨터 그래픽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이게. 네. 윙드 에지 구조는 정말 그 모든 학문에서 보면 이제 수학과 같은 그런 어떤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이제 안에 있는 자료 구조, 뭐 모델링 관련된 방법들, 메커니즘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엣지, 사람처럼 생겼죠? 엣지 좀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죠. 쭉 이렇게. 예. 엣지가 있고요. 엣지에 벌텍스가 있죠. 그 다음에 벌텍스에 왼쪽 엣지가 있고 또 오른쪽 엣지가 있고 그 이쪽 벌텍스에도 왼쪽 엣지가 있고 오른쪽 엣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벌텍스에 대해서 이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 벌텍스 이 엣지에 레프트 페이스와 라이트 페이스도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엣지나든지 벌텍스만 하나 알면 전체의 그 어떤 그 이제 구성된 이 벌텍스로 구성된 그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벌텍스를 다 방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최소한의 자료 구조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끔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보면 내려가 볼게요. 예, 이건 위에 있는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이건데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구차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나온 거는 그 이제 스케치가 나온 건데 좀 더 이제 잘 그려져 있죠. 엣지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previous vertex라고 돼서 이 vertex예요. 이 vertex는 위상이에요. 위상 구조. 예,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XYZ를 가지고 있는 좌표예요. 근데 얘는 위상은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료 구조인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탐색해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위상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 위상 구조 자료 구조로 그대로 매핑 되는 거죠. 그래서 edge, 그 다음에 previous vertex, 그 다음에 next vertex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edge의 왼쪽 부분은 여기 보면 count clockwise 그래서 이제 next라고 나오고 clockwise 해서 이제 previous로 나오고 요 이제 edge를 요 이름으로 자료 구조로 다 매달아 놔요. 이걸 다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edge에 next, previous, face를 또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이 face는 요 안에 요 엣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체를 다 순회를 할 수 있어요. 엣지에서
NCCW를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또 엣지니까 상대적으로 또 NCCW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있을 거죠? 그러면 계속 방문해서 엣지를 다 돌 수 있죠. 그리고 엣지에 이제 벌텍스가 PVT가 있잖아요. PVT 다 수집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구조가 그러면 이 벌텍스에 매달려 있는 XYZ 실제로 지오메트리가 있어요. 지오메트리 정보. 그 정보를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꺼내서 메쉬를 제너레이션을 해버리면 트라이앵글을 구할 수가 있죠. 트라이앵글은 렌더링 할 때 가장 최소 단위잖아요. 예, 그 최소 단위로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3차원 그래픽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연산자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논문에서 여기 마음거트라는 연구자인데 이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역사적인 그 스케치패드 했던 그 이제 박사님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는 이분이 윙드 에이지 구조를 개발을 하고 논문을 펴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이제 Geometric Modeling for Computer Vision 이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논문들이 요즘에 이제 구글에 치시면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상당히 이제 좀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컴퓨터 그래픽이 그 밑에 있는 메커니즘이 얼마나 이제 수학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 수학이 단순히 이제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토폴로지 위상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상당히 이제 좀 뭐 인사이트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상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위상은 0, 1, 2, 3 이런 식으로 차원이 나눠진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이 책에서 0이 이제 그냥 벌텍스죠. 1이 이제 엣지, 3이 이제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오일러 방정식을 만족을 해서 그 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 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 근사체예요. 근사체. 여기 보면 저기 제가 예, 좀 미리 띄워놨는데요. 네, 우리가 요즘에 뭐 디지털 휴먼 하잖아요. 그 사실 이제 거의 게임 엔진에서 돌아가는 거죠.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보면 메쉬예요. 거의 메쉬.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 메쉬를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모델링 인포메이션이에요. 모델러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사실 치수를 가지고 모델링 하기 어렵잖아요. 메쉬는. 그쵸? 얘는 어쨌든 간에 그 근사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실제의 피지컬한 사람이 아니죠. 그쵸? 실제로 피지컬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면 이 곡면이 이게 뭐 메쉬로 표현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름까지 다 묘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에 특히 게임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주름을 지오메트리로 표현을 안 하죠. 이걸 지오메트리로 표현을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따라갈 게 없을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없을 거예요. 주름도 지오메트리로 보면 돋보기로 계속 현미경으로 보다 보면 이 굴곡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퉁 쳐가지고 텍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텍처. 이 정도까지 그냥 메쉬를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는 텍처로 그냥 입혀버리죠. 그림으로 그냥 입혀버리고 그냥 광원 효과 줘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 렌더링을 걸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근사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자연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좀 근사적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상 구조를 자료 구조로 만들어서 이 메쉬를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이제 구멍이 뚫렸다든지 아니면 채워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이제 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나머지 그 이야기는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재밌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예, 다 그거를 이제 깔고 가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계표현법이라고 했던 솔리드 모델러의 이제 대표적인 방법론, 예, BREP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BREP를 구현을 할 때 가장 밑단에 깔려 있는 자료 구조가 이제 윙데이지 자료 구조고, 네,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뭐 약간 이제 뭐 모디파이 한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컨셉으로 위상 구조가 만들어져서 자료 구조로 박혀 있어요. 이 자료 구조를 핸들링 하는 것을 마이크로 연산자라고 하고, 예, 이 마이크로 연산자를 가지고 벌텍스를 찍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엣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또 면을 만들고 하죠. 예, 스케치업처럼 말이죠. 예, 요런 어떤 그 근사체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쌓여서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핸들링하는 이런 어떤 볼륨, 요런 어떤 볼륨을, 예,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지오메트리는 여기에 이제 이 위상 구조에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 포인트 XYZ, 그 다음에 엣지에 커브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에 이렇게 서페이스가 달려 있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트라이앵글을 계산을 해서 렌더링을 돌려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요거 아까 이제 이 그 비하인 프린시플 웹사이트가 어쨌든 간에, 예, 이 구글의 그 어떤 그 리비전으로 말미암아, 예, 좀 블로그가 낫겠다고 생각해서 블로그로 다 옮겼고요. 여기 비하인 프린시플 앤 필로소피라고 해서 다 올렸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쓰는 글 같은 거를 이쪽에 다 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블로그스팟.com으로 예, 오시면 돼요. 예, 요 오시면 예전에 있는 글들도 제가 이제 퍼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 혹시나도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 이거 어디 사냐 진짜 물으셔가지고, 일단 그 아마존에 보면 이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책, 요 책이에요. 이 책 이렇게 나옵니다. 네, 솔리드 모델링 위 디자인 베이스 해서 이론 및 구현.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이때 샀거든요. 7년도 여기 사인돼 있잖아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은. 근데 너무 유명해서 유일하게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표시된 책이었어요, 이 당시에. 네, 이 책은 지금도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책들은 뭐 진짜 다양한 그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는지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무슨 책자랑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서페이스가 경류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서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렇게 코드가 다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 갔었을 때 이분을 한번 그 만나보려고 직접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교수님이더라고요. 지금은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여기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읽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특히 BIM 쪽으로는 또 정보가 또 약간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그래픽적인 어떤 구조는 들어가지만 또 결이 또 다르잖아요. 인포메이션에 대한 결이 다르고 표현해야 되는 게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책은 여기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BIM 원리. 예. 예.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자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델링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컴퓨터 그래픽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 주가가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좀 깊게 하시면 아마 뭔가 이제 그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